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결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래의 도구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과연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어떤 도구로 쓰여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는가?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을 100%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건 결제의 미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거래의 도구로 쓰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접하고 SNS를 사용을 하고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검색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었을까요? 뭐 특별했을까요? 굉장히 스페셜한 겁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누군가의 노트에 적어진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는 결국 결제의 미래였다. 그리고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신뢰를 쌓는 시대는 가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더더욱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거래, 소비자 송금을 재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크립토 슬레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예측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TV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 도구인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는가?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거래의 도구가 바뀌는 가장 첫 관문은 음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장 먼저 찾는 게 인간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결국 미래 거래의 도구가 된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큰 여운을 주고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술품, 글귀, 음원, 심지어 영화, 그리고 디지털로 창작이 된 제작물들이 거의 지금 NFT화가 돼서 유튜브도, 트위터도, 인스타그램도 대표되는 모든 SNS 채널에서 NFT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그 누군가 자동차에 기술을 내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영상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캡처를 하고 퍼나르더라도 어디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화가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저작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챗 GPT도 마찬가지죠. 챗 GPT는 무단으로 여러분들의 자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를 데이터화해서 그 누군가에게 공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하나에서의 소유권, 저작권은 갈수록 문제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non-fungible 토큰, 대체불가 토큰. 이 영상의 제작자, 실소유자, 이 사진은 누가 가장 먼저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했나, 그 사람에게 이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는 결제의 미래가 될 것이다.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지금 2023년 7월, 지금의 시대를,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과연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그도 비트코인이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을까? 참 여러 각도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비트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다면 굳이 오픈소스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코딩을 퍼나르게 공유를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다면 곧다우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좀 더 높은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XRP, XRP 리플랩스, 오디어, 사이드체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요거 참 재밌습니다. 요거만 이해하게 되면, 요거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건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뿜뿜 나는 데이터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실제 응용 프로그램과 높은 약속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두 가지 두드러진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비즈니스 거래와 소비자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힘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항상 탁 걸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고 디지털 커런시가 또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숱하게 나오고 있는 디지털 페이드, 그리고 그 안에는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겠죠. 뭐 여러 각도로 디지털 안에서의 커런시, 화폐들은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분명히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에스크로가 걸려있죠. 뭔가 계속 전환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통 금융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분명히 인터넷은 되지만 금융 혜택은 받지 못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근원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있냐 있지 않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류는 디지털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허물고,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쎄쎄쎄를 하고 있죠. 제 영상 또한 전 세계로 송출이 되죠. 그 누구도 원한다면 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되는데, 그리고 그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본인이 사고자 하는 것들, 그게 뭐 영상물이든 나이키 운동화든 테슬라의 자동차든 어떤 거든 직접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전통 금융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는 인터넷은 되지만 거래를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금융 시스템을 까는 그런 비용보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P2P 거래가 가능하다. 새로운 경제 구역이 생성이 된다.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생성이 된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돈은 결국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 인터넷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SNS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디지털 커런시는 인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도구이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공정과 공평이고, 암호화폐는 디지털 안에서 신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이다.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중재자를 거쳤다. 중개소를 거쳤다. 100원에 살 걸 그래서 1000원에 샀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앵벌이들이 나의 돈을, 나의 자산을 삥 뜯어갔다.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보냈더니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도착한 돈은 불과 20만 원 뿐이었다. 중재자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소모됐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암호화폐뿐이다. 그래서 CBDC 또한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금 전까지 비트코인을 깠고 어제도 이더리움을 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놈이 결국 이 시장 전체를 먹을 수밖에 없다. 석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또한 XRP를 언급하고 있고 스텔라 루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거래와
소비자들의 송금은 현재 모두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전송 시간 때문에 비효율성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최소 1센트로 몇 초 안에 국경 없는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의 힘이다. 비즈니스 결제의 경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스트리밍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즉시 절감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우 빠르게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세이브했던 돈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쓰여야 되겠죠. 소비자 송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현재 은행 계좌가 없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높은 수수료와 느린 결제 시간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결제 시간이 늦다고 짜증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더 짜증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더 높은 수수료와 더 느린 결제를 하고 있죠. 송금은 어쨌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블록체인은 손쉬운 열매이다. 그들이 굳이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 암호화폐를 받는다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점점 더 국경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그들을 인풋하기에, 그들에게 무한한 만족감을 주기에는 전통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취약한 도구이다. 긴 이체 시간 및 거래 수수료는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국제 전신 송금은 최대 5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평균 12초 내에 모든 거래를 정산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빠르다. 이러한 속도는 비즈니스 유연성과 현금 흐름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상당히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 수수료는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2에서 3%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지불은 이러한 수수료를 없애기 때문에 특히 수익 규모가 크거나 이윤이 적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이것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향상된 기술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보로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지불 방식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해외로 나가서 그들이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 시장,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전송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암호화폐에 적합하여 수수료와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다. 어쨌든 2022년 세계은행은 평균 송금 수수료를 6.24%로 추정을 했습니다. 100원을 보내면 수수료가 6.2원이다. 요거는 약간 실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을 보냈는데 6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된다. 이제 좀 실감이 가시죠? 전통 금융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곳들은 그래서 궁둥이 딱 깔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들이 어마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암호화폐를 싫어하고 암호화폐가 쓰이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 들어오는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게 나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시스템을 뭉개려고 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돼버렸죠. 암호화폐의 활용도, 그리고 어쨌든 중재자가 낀 거래는 어디서든 썩은 물이 고이죠. 오염수가 생기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이는 부분적으로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전통 송금 서비스가 종종 중간 시장 환율보다 7% 이상 더 청구를 한다. 6.24%를 주지만 그 사이에 또 앵벌이가 붙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2022년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본국으로 보낸 돈이 무려 8천억 달러, 1023조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들이 본국으로 송금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느렸고 불필요하게 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살았다. 8천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는 대략 잡아도 500억 달러. 왜 지금 이 외환 업무를 하는, 돈을 바꿔주는 곳들에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지
이 자료 하나가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 하나로 천문학적인 돈을 매일, 매주, 매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암호화폐 송금은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 이상의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송금은 이 격차를 해소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원활하게 인터넷만 된다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파트너십이 이미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리플은 최근 실시간 모바일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MFS 아프리카와 제휴를 했다. 잭 도로시의 회사 블럭은 최근 미국에서 현지 아프리카 통화로 전환되는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거래소 엘로우 카드와 제휴했다. 스텔라룸에는 가장 필요하고 현지 파트너십 및 통화 구축에 바쁜 국가를 위한 저비용 송금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탈중앙화 금융도 마찬가지다. 탈중앙화 금융을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기 있는 네트워크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 자금을 안전히 관리하고 거의 즉각적인 글로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소매 업무를 했던 사이트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 모든 사이트들이 쿠팡이나 11번가로 들어왔죠. 똑같은 형태로 금융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을 채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제가 방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죠. 전통 금융 시스템 회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도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들이 비트코인 XRP 저점 매수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온다.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금융 인프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자, 그들이 저점을 깔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바꿔야만 거래의 도구가 전환이 된다. 자, 첫 번째, 인프라. 아주 간단하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교육.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하고 얄팍한 지식이지만 비트TV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이런 교육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2년 뒤, 3년 뒤쯤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NFT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100서 정도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점점 그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쨌든 리플과 SEC와의 소송, 소비자 보호, 투자자들의 돈을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가 필요하겠죠. 시대는 어쨌든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진전이 어쨌든 이루어지겠지만 진정한 변화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블록체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역사적 순환 추세와 같은 현재의 거시경제 문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2024년, 2025년 상당한 부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동안 블록체인 규제를 가진 국가가 앞장서서 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소비자 채택을 늘릴 걸로 예측이 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암호화폐가 깨끗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관, 기업들이 채택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블록체인 결제 및 송금은 사회에 대한 압도적인 부가가치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통화정책, 거래의 도구가 바뀔 때 항상
엄청난 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장 시작점에 서 계신 거세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허벌나게 겁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을 과소평가하는 기업의 규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아직 블록체인 채택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점차 열어갈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100만 정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결제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거래의 도구가 어떻게 변할까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해가면서 과연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어떤 도구로 쓰여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와 있는가? 아직까지도 그 문제점을 100% 파헤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건 결제의 미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거래의 도구로 쓰이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접하고 SNS를 사용을 하고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검색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었을까요? 뭐 특별했을까요? 굉장히 스페셜한 겁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 누군가의 노트에 적어진 프로그래밍이 된 것처럼,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도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본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는 결국 결제의 미래였다. 그리고 그 안에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신뢰를 쌓는 시대는 가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더더욱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거래, 소비자 송금을 재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크립토 슬레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예측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TV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는 도구인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러고 있는가?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거래의 도구가 바뀌는 가장 첫 관문은 음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장 먼저 찾는 게 인간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원을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결국 미래 거래의 도구가 된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큰 여운을 주고 되게 공감이 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술품, 글귀, 음원, 심지어 영화, 그리고 디지털로 창작이 된 제작물들이 거의 지금 NFT화가 돼서 유튜브도, 트위터도, 인스타그램도 대표되는 모든 SNS 채널에서 NFT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그 누군가 자동차에 기술을 내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영상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하고 캡처를 하고 퍼나르더라도 어디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화가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저작권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챗 GPT도 마찬가지죠. 챗 GPT는 무단으로 여러분들의 자료,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여러분들의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를 데이터화해서 그 누군가에게 공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하나에서의 소유권, 저작권은 갈수록 문제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non-fungible 토큰, 대체불가 토큰. 이 영상의 제작자,
실소유자. 이 사진은 누가 가장 먼저 찍어서 인터넷에 배포를 했나? 그 사람에게 이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가치,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자꾸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는 결제의 미래가 될 것이다.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지금 2023년 7월 지금의 시대를 2009년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과연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그도 비트코인이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을까? 참 여러 각도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은 비트TV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다면 굳이 오픈소스로 그 누구도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코딩을 퍼나르게 공유를 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결제의 미래가 되길 원했다면 곧다우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좀 더 높은 향상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XRP, XRP랬죠? 리플랩스, 오디어, 사이드체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요거 참 재밌습니다. 요거만 이해하게 되면, 요거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건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자존감이 뿜뿜 나는 데이터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살짝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실제 응용 프로그램과 높은 약속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두 가지 두드러진 암호화폐 사용 사례가 비즈니스 거래와 소비자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힘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항상 탁 걸린 게 뭡니까? 여러분들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말고 디지털 커런시가 또 뭐가 있나요? 굉장히 많죠. 숱하게 나오고 있는 디지털 페이드, 그리고 그 안에는 암호화폐도 포함이 되겠죠. 뭐 여러 각도로 디지털 안에서의 커런시, 화폐들은 너무나 지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분명히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에스크로가 걸려있죠. 뭔가 계속 전환이 돼야 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전통 금융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분명히 인터넷은 되지만 금융 혜택은 받지 못하겠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 근원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있냐 있지 않냐의 차이겠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인류는 디지털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허물고,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서로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쎄쎄쎄를 하고 있죠. 제 영상 또한 전 세계로 송출이 되죠. 그 누구도 원한다면 제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인터넷이 되는데, 그리고 그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본인이 사고자 하는 것들, 그게 뭐 영상물이든 나이키 운동화든 테슬라의 자동차든 어떤 거든 직접 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전통 금융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는 인터넷은 되지만 거래를 할 수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금융 시스템을 까는 그런 비용보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P2P 거래가 가능하다. 새로운 경제 구역이 생성이 된다. 새로운 경제 인프라가 생성이 된다.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돈은 결국 명목화폐, 종이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 인터넷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SNS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디지털 커런시는 인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도구이다.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공정과 공평이고, 암호화폐는 디지털 안에서 신뢰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이다.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중재자를 거쳤다. 중개소를 거쳤다. 100원에 살 걸 그래서 1000원에 샀다. 그 사이에서 수많은 앵벌이들이 나의 돈을, 나의 자산을 삥 뜯어갔다. 아프리카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보냈더니 굶어 죽는 아이들에게 도착한 돈은 불과 20만 원 뿐이었다.
중재자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안에서 불필요하게 과하게 소모됐던 수수료가 사라진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결국 암호화폐뿐이다. 그래서 CBDC 또한 결국 암호화폐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방금 전까지 비트코인을 깠고 어제도 이더리움을 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놈이 결국 이 시장 전체를 먹을 수밖에 없다. 석권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죠.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또한 XRP를 언급하고 있고 스텔라루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 거래와 소비자들의 송금은 현재 모두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전송 시간 때문에 비효율성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최소 1센트로 몇 초 안에 국경 없는 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암호화폐 거래의 힘이다. 비즈니스 결제의 경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스트리밍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즉시 절감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고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를 인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우 빠르게 천문학적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세이브했던 돈들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쓰여야 되겠죠. 소비자 송금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현재 은행 계좌가 없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높은 수수료와 느린 결제 시간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들,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높은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결제 시간이 늦다고 짜증낼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더 짜증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 더 높은 수수료와 더 느린 결제를 하고 있죠. 송금은 어쨌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블록체인은 손쉬운 열매이다. 그들이 굳이 금융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공간에서 암호화폐를 받는다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된다. 점점 더 국경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은 매우 부족하다. 그들을 인풋하기에, 그들에게 무한한 만족감을 주기에는 전통 금융 시스템은 분명히 취약한 도구이다. 긴 이체 시간 및 거래 수수료는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국제 전신 송금은 최대 5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는 평균 12초 내에 모든 거래를 정산한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빠르다. 이러한 속도는 비즈니스 유연성과 현금 흐름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상당히 낮은 거래 수수료를 제공한다. 이 수수료는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2에서 3%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지불은 이러한 수수료를 없애기 때문에 특히 수익 규모가 크거나 이윤이 적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이것은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은 향상된 기술을 향한 자연스러운 진보로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지불 방식을 점점 더 많이 채택하게 될 것이다. 해외로 나가서 그들이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 시장, 개발도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송금은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전송 시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암호화폐에 적합하여 수수료와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다. 어쨌든 2022년 세계은행은 평균 송금 수수료를 6.24%로 추정을 했습니다. 100원을 보내면 수수료가 6.2원이다. 요거는 약간 실감이 안 가시죠? 그러면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억을 보냈는데 6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을 해야 된다. 이제 좀 실감이 가시죠? 전통 금융 시스템을 돌리고 있는 외환 업무를 처리하는 곳들은 그래서 궁둥이 딱 깔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들이 어마무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암호화폐를 싫어하고 암호화폐가 쓰이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착착 들어오는데 이 암호화폐 같은 게 나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시스템을 뭉개려고 하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 트렌드가 돼버렸죠. 암호화폐의 활용도, 그리고 어쨌든 중재자가 낀 거래는 어디서든 썩은 물이 고이죠. 오염수가 생기죠.
어쨌든 이런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이는 부분적으로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전통 송금 서비스가 종종 중간 시장 환율보다 7% 이상 더 청구를 한다. 6.24%를 주지만 그 사이에 또 앵벌이가 붙어서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2022년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본국으로 보낸 돈이 무려 8천억 달러, 1023조 정도 돼요. 엄청난 금액들이 본국으로 송금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느렸고 불필요하게 과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살았다. 8천억 달러의 송금 수수료는 대략 잡아도 500억 달러. 왜 지금 이 외환 업무를 하는, 돈을 바꿔주는 곳들에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지 이 자료 하나가 모든 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그 시스템 하나로 천문학적인 돈을 매일, 매주, 매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암호화폐 송금은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한다.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 이상의 은행 계좌가 없는 성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송금은 이 격차를 해소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도 원활하게 인터넷만 된다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파트너십이 이미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리플은 최근 실시간 모바일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MFS 아프리카와 제휴를 했다. 잭 도로시의 회사 블럭은 최근 미국에서 현지 아프리카 통화로 전환되는 지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거래소 엘로우 카드와 제휴했다. 스텔라 룸에는 가장 필요하고 현지 파트너십 및 통화 구축에 바쁜 국가를 위한 저비용 송금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탈중앙화 금융도 마찬가지다. 탈중앙화 금융을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기 있는 네트워크에서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서 자금을 안전히 관리하고 거의 즉각적인 글로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은행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소매 업무를 했던 사이트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이 모든 사이트들이 쿠팡이나 11번가로 들어왔죠. 똑같은 형태로 금융도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이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결제 및 송금을 채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 세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 제가 방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죠. 전통 금융 시스템 회사들이 너무나 편하게 돈을 벌었던 도구를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들이 비트코인 XRP 저점 매수가 끝나야 된다. 그래야 혁신이 온다.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금융 인프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자, 그들이 저점을 깔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를 바꿔야만 거래의 도구가 전환이 된다. 자, 첫 번째, 인프라. 아주 간단하죠.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교육. 지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하고 얄팍한 지식이지만 비트TV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이런 교육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2년 뒤, 3년 뒤쯤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NFT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100서 정도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규제.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점점 그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쨌든 리플과 SEC와의 소송, 소비자 보호, 투자자들의 돈을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 보호가 필요하겠죠. 시대는 어쨌든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진전이 어쨌든 이루어지겠지만 진정한 변화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블록체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 및 역사적 순환 추세와 같은 현재의 거시 경제 문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2024년
2025년 상당한 부활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동안 블록체인 규제를 가진 국가가 앞장서서 기관 투자를 유치하고 소비자 채택을 늘릴 걸로 예측이 된다. 그러려면 먼저 이 암호화폐가 깨끗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관, 기업들이 채택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정부,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블록체인 결제 및 송금은 사회에 대한 압도적인 부가가치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통화정책, 거래의 도구가 바뀔 때 항상 엄청난 부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장 시작점에 서 계신 거세요.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허벌나게 겁나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추세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술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을 과소평가하는 기업의 규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아직 블록체인 채택의 초기 단계에 있지만 점진적인 변화는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점차 열어갈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100만 정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